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오늘은 수익보다 더욱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투자판에서 중요도 순위를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부 순위랑 상관없이 중요도 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 1번이 포트폴리오, 2번 심리, 3번 실전, 4번 이론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하고 심리하고 요거는 그 중요도가 두 가지가 뭐가 더 우선이다라고 우위를 사실 가리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1번으로 적은 이유는 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개인의 심리 자체가 매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해도 멘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심리를 그러면 구조적으로 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구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내 심리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굴러가는 거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중요도가 조금 더 크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례대로 순서를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부하는 순서가 아니고 중요도 순위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크게 이제 안정자산하고 위험자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이제 핵심 개념은 어떤 거냐면 모든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이란 것 자체가 안정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본성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자산이나 위험자산이나 이거를 적정한 비율로 모두 분산 투자를 해놓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안정자산이 오를 때 위험자산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거꾸로 안정자산이 내려갈 때 위험자산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이 우상향하는 어느 정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이 예를 들어 안정자산이 5% 오르고 위험자산이 5% 내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만나니까 0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자산이 예를 들어 플러스 5%가 오르면 위험자산이 마이너스 3%다 이러면 플러스 2%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끊임없이 구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로 위험자산이 플러스 5%가 되고 안정자산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플러스 2%의 수익이 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개념 자체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해서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플러스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자산의 흐름이 어긋날 때라는 거는 하나가 플러스 5% 올랐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5%보다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포트폴리오의 어,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궁극적으로 이 구성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각자가 다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개념 자체가 이걸로 큰 자산을 이루어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나가겠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험자산과 안정자산 이런 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자산을 모아가겠다. 이게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어쨌거나 내가 최소한 요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요거를 세팅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방을 튼튼하게 지켜준다. 하방을 내가 한 달 또는 1년 단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은 항상 기대할 수 있겠다. 요것이 포트폴리오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심리입니다. 심리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리 기준과 원칙을 공부하더라도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고수분들도 보시면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고수분들도 다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라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포트폴리오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심리적으로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투자판에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더 벌 수 있는 자리보다 잃는 게 힘든 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4만 원, 5만 원 할 때는 쳐다도 보지 않다가 20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 청개구리.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지. 쌀 때는 쳐다도 안 보고 비쌀 때는 사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은 아주 엇박자로 지금 노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투자판이 굉장히 교묘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이 비싸질 때 보면은 가격의 상승률이 점점점 빨라지고 점점점 이 오르는 폭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개미들의 심리를 아주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얼마를 풀로 다 매수를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겠네. 이런 환상을 계속 심어 주거든요. 이런 환상을 바탕으로 고점에서 뉴스도 뿌리고 또 주가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개미들이 그걸 보고 버티지 못해 가지고 결국 질러 버리는데, 아예 그런 자리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보면은 점점 빨리 오르네. 꼭대기지만 점점점 빨리 오르는 것 같아. 내가 여기에 넣으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리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4만 원, 5만 원 이러면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자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벌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는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보면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게,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배가 아파서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더 벌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힘든 자리에 계속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면 더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버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그릇만큼 먹고 날아가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잃는 게 힘든 자리에 꾸준하게 일단은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홀딩도 하실 수가 있고 조급함을 버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리적으로 빚을 내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심리가 당연히 조급해지시고, 빚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는 여윳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심리가 굉장히 여유로워지시겠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더 버는 자리보다 잃기 힘든 자리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서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 빚을 내서는 주식하지 마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심리가 조급하면은 잃을 때는 손절을 못해서 많이 잃고, 벌 때는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잃을 때 사실 조금 잃고 벌 때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심리적으로 아주 하기가 힘든 상황을 스스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빚을 낸다는 거는. 자, 그다음 실전입니다. 실전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제 실전, 말 그대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실전에 가서 항상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아니겠죠,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구르고 깨져도 보고 이겨도 보고 이런 경험들이 아주 많이 쌓여야지만이 결국에는 실전 경험이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론을 쌓은 다음에 내가 어떤 심리 상태로 그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그런 큰 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실전에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이제 실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공부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는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심하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상황에 맞게 그러면 내가 이론과 심리를 적절하게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가 실전 영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걸 너무 조급하게 뛰어드시면 내 원칙이나 심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뒤집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실전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어떻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를 쌓아가는 영역이 실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입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혹자는 누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약속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를 어설프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이론을 공부를 해서 당연히 검증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필수 영상으로도 좀 다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당연히 1번입니다. 그것이 이론이고 이제 투자판에서 사기꾼들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하는 땡땡땡 이론. 뭐 이것만 알아도 계좌가 무조건 우상향. 그런 거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라는 것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투자판입니다.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70% 또는 80% 정도가 최대의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틀리는 그 20-30%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를 실전 영역에서 경험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이론이 크게 요렇게 움직이고 요런 약속대로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이구나 요런 거를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나의 심리 또는 나의 직업적인 환경에서 요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주식장이 열리는데 이때 한 번, 두 번밖에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1시간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심리 자체가 뭐 마이너스 10% 괜찮아. 마이너스 5% 괜찮아. 이렇게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만 지켜도 조급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심리를 구축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실전 영역을 쌓아가고 요거를 차례대로 어쨌거나 하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이 반드시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1, 2, 3, 4번이 공부를 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중요도 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공부할 순서는 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순서는 이론 영역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론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순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제 요거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중요도 순위가 1번 포트폴리오, 2번 심리, 3번 실전, 4번 이론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순서는 이론부터 이제 하시게 되겠죠. 이론으로 이제 공부를 할 내용들은 제가 다뤄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요도 순위가 이렇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 투자판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판에 이제 덤벼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를 왜 하시나요? 이제 요 제목으로 이제 한 번 더 달아드릴 겁니다. 요 다음 영역이,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PT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당장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PPT로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에피소드를 제가 한 5개 내외에서 이제 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PPT로 다루는 내용들만이라도 아주 가볍게 들으셔도 되니까 배속을 해서라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